연말연시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TV닥터 인사이드 오늘은 신년을 맞아서 조금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새해 소망으로 건강을 꼽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한 두 가지 의학이 존재합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있지요. 이 두 가지 의학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질환에 대해서도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용어, 해석, 진단, 치료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쓸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쓰기 위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만한 기본 상식과 지식들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야를 대표할 만한 전문의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알아볼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이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로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사상체질과 전문하고 있는 김종원입니다. 네. 네, 부산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의 김인주입니다. 네.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오늘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의학이 공히 목표로 하는 게 있습니다. 건강이죠, 건강. 그래서 두 의학이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을 갖고 계신지부터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원 선생님, 네. 한의학에서 건강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가요? 한의학에서는 체내 음양의 조화 그런 상태를 되게 이제 건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화요, 조화. 네. 네. 보통은 이제 체내의 정기, 좋은 기운이 네. 실하고 예. 나쁜 기운이 없는 상태 예. 뭐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음양의 조화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그 몸 안에 있는 그 에너지나 영양 물질 간의 조화 네. 그리고 신체의 상하 좌우 간의 조화 네. 그리고 정신과 육체 간의 조화 이렇게 인체 내에 항상 상호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네. 요인들이 아주 균형이 되어 있는 상태 예. 그런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현대의학에서는 선생님, 김 선생님 어떤 상태를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해보자면 네. 내가 항상성을 잘 유지를 해서 예. 질병이 없어야 하고 예. 또 생활에 활력이 넘칠 수 있는 네. 뭐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고요. 예. 조금 넓게 본다면 이런 신체적인,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네. 또 더 크게는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네. 웰빙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을 건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게 사회적인 것이 중요한 게 예. 이 가족 중에 누가 심각하게 아프시거나 하면 가족 전체의 삶에 지장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한 분 이렇게 간병하다가 간병인 그렇죠. 하시면서 먼저 쓰러지는 경우도 네. 있어요. 예. 그래서 나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네. 전체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로서 건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정신, 나가서 사회적으로도 다 건강해야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건강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분야가 이제 조금 용어는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계신 듯한 느낌은 드는데요. 이제부터 조금씩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한의학에서는 선생님, 네네. 오장육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현대의학에는 없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인체의 내부 장기를 통틀어서 오장육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오장은 이제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예. 육부는 이제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삼초 이렇게 6가지를 되게 육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장과 부를 나누는 이유가 있겠죠. 각각 이제 기능이 차이가 있는데요. 육부는 이제 음식물을 이제 소화해서 영양 물질을 만들고 내포물을 배설시켜 가지고 인체에 영양 물질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영양 물질들을 이제 오장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하는 데가 오장이군요.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그것을 조금씩 쓴다. 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과 부를 나누게 되는데 김인주 선생님, 네. 현대의학에는 오장육부란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게 현대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위치에 있는 그 구조물을 보통 장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거기 딱 있는 거 그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이제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과학이 발전하면서 기능은 그 장기에 덧붙여져서 네. 그 개념이 확대가 되고 있다 하는 건데요.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의학에 혁혁하게 공헌을 그분이 했는데요. 의학도 하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 체계로 사람을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네. 일단 영양 공급이라든지 네. 우리 성장을 주도하는 이런 어떤 자연의 기운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뭔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생명의 에너지, 네. 우주의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생명의 그런 측면이 있고 생명의 기운이라는 측면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이 지각, 네.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동물적인 그런 기운의 세 가지 체계의 조화 속에서 우리가 네. 건강을 유지한다 했는데 네. 이게 1500년도 후반까지는 이를테면 우리가 음식으로 먹어서 간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혈액으로 내보낸다. 예. 여기까지가 자연의 기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숨으로 들이킨 이 생명의 에너지가 심장에서 어떤 특수한 장치를 통해서 동맥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생명의 기운이 있다고 봤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생명의 기운이 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져서 우리 지각이라든지 뭐 지성, 감각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이제 체계로 설명을 쭉 했더랬거든요. 예. 이게 이제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점점 인체 해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장기를 발견하게 됐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부의학에 대한 오해는 사실은 용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에 관한 게 있는데요. 간을 부의학에서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인준 선생님, 네. 현대에서 생각하는 간은 어떤 장기인가요? 일단 뭐 제일 대표적인 게 해독 작용이 있겠고요. 해독. 그다음에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이렇게 네. 간이 영양분을 만들고 예. 보급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예.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해서 소장에서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흡수돼서 제일 먼저 도달하는 장기가 간이죠. 네. 그다음에 이런 영양분의 대사를 시키는 중요한 호르몬이 인슐린인데 네. 췌장에서 나온 인슐린이 제일 처음 도달하는 장기도 예. 바로 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몸 전체에서 사용하는 인슐린 중에서 간에서 사용되는 인슐린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많겠죠. 그렇죠. 50에서 80% 정도가 예. 간을 처음 지나면서 여기서 대사가 되고 정리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영양분의 그래서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간이다. 예. 그다음에는 이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네. 성장 호르몬 네. 이렇게 커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호르몬인데 호르몬 자체의 작용도 있지만 간에서 성장 인자를 만들어서 성장 호르몬의 작용을 나타낸다. 호르몬도 만든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이제 심장과 예. 그다음에 뭐 신장, 췌장 이런 여러 장기들 간의 네트워킹이 있기 때문에 예. 또 더 나아가서는 뇌에서의 작용도 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결국 한 몸이다 하는 쪽으로 네. 처음 전통의학처럼 이렇게 네. 한 개체로서의 건강 예.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예. 어쨌든 이제 현대의학에서 바라보는 간의 관점은 네. 해독작용, 예. 영양대사, 에너지 예. 대사작용, 예. 그다음에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작용, 뭐 예. 이런 것들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이렇게 나열을 하신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네. 우리 몸 한중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이제 현대의학에서 바라보는 간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이 간을 조금 다르게 보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간의 기능들이 있는데 예. 이제 첫 번째는 한방에서는 그 간이 혈을 저장한다. 혈을 저장한다. 예, 그래서 이제 혈이 이제 간장이 들어와서 이제 저장이 돼 있다가 예. 다시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그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간이 인체의 전체적인 그 기순환하고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한방에서는 그걸 되게 이제 뭐 소설 작용이다. 예. 이렇게, 소설 작용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절제 보통 우리가 그 긴장을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거나 네. 또는 화를 내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불안해지게 되면 예. 대부분 이제 한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운이 울체가 됐다. 울체가 돼 있다. 기운이 기가 체했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소화 안 된 체한 거랑은 좀 다르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 울체로 인해서 이제 소화기까지 이제 영향을 되게 주게 되는 겁니다. 영향을 미친다. 예, 그래서 한방에서는 되게 그런 경우에 이제 뭐 간기가 울결을 했다. 뭐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예. 결국은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소화기에 영향을 또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소화가 안 돼서 한의원에 갔더니 간이 안 좋습니다라고 진단을 받는 게 그런 이유인 건가요? 뭐 이제 약간 이제 간기가 울치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결국은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간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화 기능이 좀 문제 생기는 경우를 네. 간비불화 이렇게 해서 간비불화. 간하고 비가 서로 조화가 되지가 않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한방에서 말하는 그 간장이라고 하는 것이 예. 현대의학으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율신경 예. 이런 것들의 기능들도 같이 네. 간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피로가 간 때문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한의학적으로 볼 때 네. 피로가 간 때문입니까? 한의학에서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간에 혈이 저장이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제일 큰 원인이 결국 이제 근육이 피로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혈액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간에서 혈을 저장했다가 그 근육에 잘 혈을 공급시키지 못하면 네. 피로 현상이 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눈이 필요한 건데 예. 눈에도 혈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간에서 혈을 잘 이렇게 보내지 않으면 예. 피로 현상이 오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주로 그런 식으로 근육이나 눈이 그 간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관련성이 깊다 이렇게 하면서 그 피로 현상을 설명을 하죠. 피로가 간하고도 관련이 있다. 네네. 선생님 현대의학에서는 어떻습니까? 피로가 정말 간 때문일까요? 그렇죠. 뭐 간 기능이 나빠지면 예. 어쨌든 이제 근육이 피로하게 되면 에너지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뭐 예. 젖산이 축적되고 네. 알데하이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해소해져서 없애주는 장기가 간이 될 텐데 예. 이제 그 간이 좋지 못하면 네. 당연히 이제 피로하게 될 것이고 예. 또 간 기능에도 이상이 나타나서 뭐 간 기능 효소치의 변화가 생길 것이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이고 요목이고 내 눈에 보인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좀 따지고 드는 것이 예. 현대의학적인 뭐 그런 추구이고 예. 이제 그걸 조금 더 크게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한의학적인 방법이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쓰시는 표현 중에 비위가 약하다, 비위 상한다 이런 표현들 쓰시죠. 이게 사실은 한의학적인 표현인데 비와 위를 합해서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불편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위라는 표현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알고 싶네요, 선생님. 일단은 이제 비위니까 일단 비는 이제 비장을 얘기하고요. 비장, 예. 위는 이제 위장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비위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소화기 쪽에 네. 여러 가지 기능이 약해서 제대로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든지 편식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예. 용어가 비위가 약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 비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 비장하고 비장이 있죠. 네. 비장이 있는데 그 이름은 이제 사실은 이제 같은데 예. 사실은 이제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 비장과 조금 이제 기능이 조금 차이가 나게 되는데 네. 보통 한방에서는 그 비장 기능의 제일 첫 번째가 음식물을 이제 소화 흡수한다든지 예. 영양물질을 만들어서 저장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예. 그리고 아울러서 또 이제 혈액을 만든다든지 네. 또는 이제 혈액이 혈관 밖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출혈되지 않도록 예. 조절하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게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한방에서 말하는 그 비장하고 현대에서 말하는 비장과는 조금 이제 예. 개념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특히 이제 이 비장의 기능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후천지본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후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출생해서 예. 이제 태어나서 나오고 난 다음을 우리가 후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혈액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소화기 계통의 예. 기능이 엄청 중요하다. 예.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일단 비장, 비위 합해서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소화 기능을 우선해서 보시는 것 소화 같습니다. 기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혈액에 관련된 몇 가지 기능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비장의 기능에 속해져 있는 거죠. 자, 김희주 선생님. 비장은 우리 몸 요 뒤쪽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근데 그 위치가 예. 위와 밀접하게 붙어 있거든요. 밀접해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김종호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게 한 대 붙어 있다 보니까 예. 그 뭔가 각 장기별 구체적인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때 이 소화기계의 작용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그냥 묶어서 개념을 해석하는 갖게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엄밀하게 이제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비장은 네. 앞서 말씀하신 조혈 기능, 예. 특히 태생기 때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낡은 적혈구를 없애서 예. 새로운 적혈구들이 이렇게 공급될 수 있는. 예. 그다음에 아주 혈관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꽤 예. 많은 양의 혈액이 저장될 수 있는 그런 예. 장소의 의미가 있겠고. 예. 그다음에 림프구, 단핵구 같은 네. 요새 강조들 많이 하시죠. 네네. 면역 기능을 면역. 조절을 하는 그런 세포들도 많고, 그래서 또 혈액을 타고 들어온 이물질들, 세균들 뭐 이런 것들이 걸러져서 이 염증에 대해서, 감염에 대해서 대항하는 예. 그런 자격도 가진 예. 그런 면역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렇죠. 장기가 비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직접적으로 소화 기능은 뭐 직접적으로 담당한다 하는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아마 돌아서 이 혈액 순환이라든지 면역 기능을 통해서는 충분히 또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네. 그런 작용은 이야기할 수 있겠다. 예. 뭐 그 정도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인체를 시스템 위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하나의 장기를 따로 이렇게 좀 분석적으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두 의학은 신체를 보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당연히 그에 따른 치료도 달라지게 될 텐데요. 이걸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의학이 다 약을 쓰게 됩니다. 김종원 선생님, 네네. 한의학에서 약으로 치료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환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체적인 반응 네. 이런 특징들을 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예를 들면 이제 얼굴 색깔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매개 반응이라든지 또는 이제 증상이 어떤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느냐 네. 또는 이제 한의학에서는 또 체질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다양한 인체의 특징이나 반응들을 위주로 해서 치료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같은 질병의 병명을 혹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 실제로 그 환자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인체의 반응에 따라서 네. 결국은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 한의학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검사를 많이 하시지 않으니까 그럼 검사보다는 증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그렇죠. 인체가 어떤 이제 증상이라든지 또는 매개 반응이라든지 예. 얼굴 색깔이라든지 체질이나 이런 특징에 따라서 똑같이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다 하더라도 예. 그 두통에 대해 치료하는 처방이나 침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 어쨌든 한의학의 어쨌든 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현대의학에서는 약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일단은 뭐 세균의 감염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일단은 뭐 감염증이 생겼다. 네. 그러면 영양과 면역 상태가 아주 좋다면 예. 구태에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야 됩니다. 그렇죠. 본인의 면역 기능에 의해서. 그런데 다 그렇게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이제 항생제가 발견된 그런 과정을 보면은 이게 플레밍이라는 분이 세균을 접시에 기르다가 예. 우연히 푸른 곰팡이가 떨어진 부위에 예. 세균이 안 자라고 있더라. 우연히 발견이 그죠? 됐죠, 그렇게. 예, 그래서 그 곰팡이 자체가 균을 죽이는 작용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곰팡이를 쓴다면 그게 생약이고요. 예. 그 곰팡이 성분 중에 페니실린을 찾아내서 뽑아서 쓰면 요게 세균에 듣는 성분이야 하고 그것을 약으로 만든 게 예. 흔히 이야기하시는 양약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실험실의 조건에서라고 한다면 모든 균에, 그러니까 그 균에 예. 페니실린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인체 적용을 해봤을 때는 페니실린을 쓸 수 없는 그런 특이 체질도 있을 수가 있는 있습니다. 거고, 예. 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페니실린으로 세균이 죽었는데 네. 어떤 분들은 또 제대로 죽지 않아서 곤란한 경우를 겪을 수도 있고,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사람의 개인 차이일 수 있을 네네. 거거든요. 예. 그래서 누누이 이제 이 경험이 쭉 쌓이면서 드는 생각이 결국 사람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다르게 우리가 보고 있고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고, 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치료를 하고자 하는 몸은
하나고 예. 하나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이제 합치점을 찾아서 이걸 네. 더 극대화하고 좋은 효과를 더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예. 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다르네 저렇게 다르네 내가 보는 게 맞아 네가 보는 게 틀렸어 이런 예. 개념보다는요. 예. 약을 쓰시다 보면 이제 옛날에는 사실은 약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엔 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한간에 또 너는 그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양약은 독하고 한약은 안전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김종원 선생님도 거기에 찬성하십니까? 물론 이제 양약처럼 예를 들면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그런 화학적인 약물보다는 네. 전연약제를 사용하는 한약이 더 안전하긴 한데 네. 그렇지만 그 한약제에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이 있으니까 예. 결국은 이제 한방에서도 약간 간 독성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연구들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보통 그렇지만 한방에 쓰는 그 한약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약제를 한 가지만 쓰는 경우는 대부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합 처방을 쓰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10가지 약제가 들어가는 처방 중에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면 간독성을 일으키는 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네. 다른 약들과의 어쨌든 상호관계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네. 상호 영향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조절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한약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의 어떤 특수한 약물 같은 걸 위주로 쓰게 되면 훨씬 이제 부정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초라든지 부자 같은 그런 한약제가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한 가지만 이제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네. 상당히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를 드시고 초 중독으로 응급실에 오신 분들을 제가 뭐 사망하는 경우도 네. 있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한 가지를 쓰거나 할 때는 사실은 이제 한의사들하고 의논을 좀 하셔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처방 안에 들어있는 약제들은 상대적으로는 이제 간독성이 좀 적긴 한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한약도 약물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여러 있다.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예. 이제 장복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제 나름대로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현대의학에서는 굉장히 약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약 부작용들이 이제 설명서에 굉장히 깨알같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약제에 따라서는 예. 특히 뭐 그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는 뭐 쇼크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죠. 예. 또 특이 체질인 경우에는 뭐 네. 생명의 위험을 받을 정도의 네.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약제도 물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약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여러 임상 시험 단계를 거치면서 환자들에게 또는 일반인들에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를 다 조사를 해서 네. 보통 이렇게 그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승인을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네. 약으로 시판되는 것들은 비교적 안전하다 하는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이제 다양한 그 뭐 보조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생산 과정에서 조금 뭔가 오염되거나 할 예. 가능성은 더 높은 거야. 뭐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시험 과정에서는 생기는 모든 불편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네. 하다못해 약을 먹고 났는데 조금 뭐 속이 더부룩하다 이런 예. 것들도 부작용으로 잡히거든요. 예. 그럼 수도 없이 많게 된다 예.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먹어보기 전에는 그런 부작용이 나한테 생길까 생기지 않을까 예. 하는 것을 예측하기가 힘든데 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처럼 생각을 하면 예. 그냥 안전하다고 무턱대고 믿어버리는 예. 그런 조금 불감증이 있을 것도 같고요. 예. 그러니까 약초 자체를 먹는 거는 안전해. 응. 그러니까 한약은 안전해. 그다음에 양약은 뭔가 뽑는 과정에서 뭐가 생겼을지 몰라. 네. 그다음에 뽑아낸 거니까 뭔가 독할 거야. 예.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몸도 마음 먹기 따름이라고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 먹고 하다 보면 이런 사소한 위장장애부터 그런 부작용들이 발현이 더 쉽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약을 씀으로 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느냐 네.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야지 또 일부 생길 수 있는 적은 미미한 부작용은 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는 것도 또 아울러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험한 약인 만큼 사실은 그만큼 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또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예. 선생님들과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드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 그러면요, 저 김은종 선생님 네.
홍삼 같은 경우가 네. 사상 체질에서 어떤 체질에게 맞다라고 전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삼은, 사실 예, 예. 우리 국민들이 거의 다 그냥 막 드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홍삼은 인삼보다는 조금 그 이제 한방에서 말하는 수치라고 얘기하죠. 예. 어떤 이제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뭐 끓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예.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복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예. 그 약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한 감들 이런 네. 것들을 좀 조절하기 때문에 예. 예, 상대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장복하거나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예.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사상 체질 중에서는 그 소민 체질에 잘 맞는 이제 약재죠. 소민들에게 예, 잘 맞는. 잘 맞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그 외에 다른 체질 분들은 사실은 그게 많이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 네.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잘 맞는지 자기한테 반드시 좀 필요한 이제 그런 이제 약재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따져 보시고 예. 드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무턱대고 드실 건 아니다라는 네네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많이 겪는 경우인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께서 뭐 수술도 하시고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데 가족분들이 보약을 지어 오십니다. 지어 오셔서 몸을 보호해야 된다. 지금 약해져 있다. 같이 먹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김희주 선생님 어떻게 대답을 해주십니까? 제가 뭐 한 10년 차 예. 전문의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예. 이제 더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릅니다. 예. 예. 모르는 게 답이고요. 제가 예. 한약을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걸 지금 왜 드시려고 하느냐.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몸이 약해진 단계니까 보약을 먹으면 좋아지리라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감염증이 있어서 항생제 치료 중인데 네. 과연 그 보약이 들어가서 어떤 이 물질끼리의 예. 상호작용을 나타낼지는 예. 아마 저도 말씀을 못 드릴 거고 예. 그 처방하신 한의사 선생님도 그 정확한 급성기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급성기에는 일단 피하십시다. 예. 뭐에 좋을지 또는 나쁠지 예측이 전혀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만성기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뭐 내가 어떤 불편함 또는 어떤 부족함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예. 그래서 거기에 이 보약을 먹었을 때 정말 좋아질 수 있느냐 예.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보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단기간 한번 해보시면서 판단하십시오. 예. 이런 말씀을 최근에는 조금 더 자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약간 부담감을 갖고 계신데 네네. 그 보약을 이제 지어주신 분이 김종원 선생님 아니십니까? 자, 지어주신 분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약하고 양약을 같이 이제 쓰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 이제 보통은 이제 한약하고 양약이 갖고 있는 작용이라든지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어쨌든 질병에 따라서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2003년도인가 뭐 사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염병이 또 하여튼 돌았었죠. 예. 그래서 이제 홍콩이나 대만 이런 데에서는 그냥 양약만 치료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중국의 그 본토에서는 이제 양약하고 한약을 같이 투여를 했는데 네. 되게 사망률이 이제 홍콩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뭐 17%, 27% 이렇게 비교적 높게 나왔었는데 네. 중국의 그 양약과 한약 같이 쓴 경우에는 한 6% 정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WHO 이런 데서도 이런 이제 바이러스성 어떤 급성 뭐 전염병 이런 데는 뭐 양약 한약을 같이 쓰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이제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사실은 이제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근무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양한방 협진을 많이 하는 병원이에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양방에서 치료도 받으시고 예. 또 한방에 와서 또 이제 한방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사실은 그 양약과 한약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 복용하더라도 한꺼번에 두 약을 동시에 먹지는 말라고 얘기하죠. 보통 그래서 한 뭐 30분이나 한 정도 시간을 띄워서 네. 복용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어쨌든 그 필요에 따라서 같이 썼을 때 효과가 있는 그런 경우라면 이제 현대하고 어쨌든 한의학이 같이 연구를 해서 같이 쓸 수 있을 땐 같이 쓰고 또 같이 썼을 때 문제가 되는 점들은 또 같이 또 연구를 해서 조금 이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계신 병원에는 이제 현대의학을 하신 분이랑 한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네. 계시니까 같이 서로 있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네. 다르게 떨어져서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나 이런 쪽하고도 여러 가지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 의사분들이 한약을 쓰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한국의 그 의사분들보다는 그 한약을 거기는 시스템이 다르니까요. 한약을 많이 이제 쓰는 거죠.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양약하고 한약을 같이 쓰는 경우도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좀 같이 의논해서 쓸 수 있을 때는 같이 좀 쓰고 또 만약에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또 이제 같이 이제 의논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올해 이제 신년 초입니다. 올해 한 해 건강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 가지 하면 우리가 외우질 못하니까 요거 하나만 지켜보세요라고 하고 당부하실 만한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현대에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생활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사상 체제를 만드신 그 이재마라고 하는 분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이제 심리적인 심의 문제가 제일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마음의 문제. 그래서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정신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기가 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건강할 수 있도록 실천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문제. 김인주 선생님. 늘 이렇게 강조하고 또 본인도 스스로도 결심을 해보지만 지키기 힘든 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적절하게 먹고 그다음에 또 운동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고 하는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이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또는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무기가 여러분들의 양손에 하나씩 쥐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어떻게 쓰실지는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신 덕택에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왜 그동안 헷갈렸는지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